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 106페이지.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에서는 그래요. 대화의 원리를 익히고 공동체 다변화 속에서 언어 실천 양상, 여러분들 또래에 쓰는 말이랑 제가 쓰는 말이랑 저 직업군에서 쓰는 말이랑 달라. 원활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해 봅시다. 우리 사회의 언어 공동체는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또는 지역에 공존하면서 용어다. 언어 공동체. 또 다변화하고 있다. 다변화된 언어 공동체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나는 칭찬했는데 쟤는 기분 나쁠 수 있어. 쟤네들끼리 얘기하고 나한테 말해주는데 뭐라는 거야? 난 모른 말 하는데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선 포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어 감수성이란 또 용어 나왔다. 언어에는 다양한 함의 숨겨진 포함된 뜻이 있음을 인지하고 언어가 개인이나 집단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와 능력, 이거를 언어 감수성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혐오와 차별에 둔감해져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표현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요거 빨간색 쳐놓은 건 서술형이 잘 나오는 말일 거예요. 혐오 표현의 확산은 소수 집단을 향한 차별을 강화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언어 감수성은 우리가 쓰는 표현 중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말이 없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어 습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용어가 나오죠. 공정언어. 공정언어는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언어다. 공정언어 지지자들은 언어 사용자가 차별의 의도 없이 사용해도 차별하거나 소외를 낳는 결과를 낳으면 고쳐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없어도 고쳐 쓰자.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언어 개선이라는 차별 개선으로 차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와 개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트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언어는 사람의 사고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의 말을 쓰면 차별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 혐오의 말을 쓰면 혐오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렇게 행동하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또 용어 나오죠? 언어 공동체. 언어 공동체는 특정한 언어 사용과 태도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우리는 언어 공동체야. 집단 내에서 서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개별적 언어 집단을 뜻한다.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성별, 문화, 환경뿐만이 아니라 세대,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지역, 성별, 문화, 환경, 세대, 나이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직업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구성원의 참여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며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 방식이랑 나이 든 사람 말하기 방식이 달라. 다음 또 용어 나오죠? 담화 관습. 담화 관습은 언어 공동체가 오랜 시간 공유해온 의사소통 규칙이나 질서, 우리말에서는 어때? 존댓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호칭이 다양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나 지위에 따라 존댓말 하지만 다른 언어에는 그런 구분이 없거나 덜 엄격하다. 대화할 때 언어 공동체가 지닌 담화 환습을 고려해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엄청 겸손해, 말할 때. 언어 사용자의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의사소통 문화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 다음 또 용어 나오죠? 언행적 목적, 관계적 목적. 언행적 목적으로 말을 하고요. 관계적 목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행적 목적은 말이나 글을 통해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행동적 목표다. 행동적 목표. 질문, 답을 듣고 싶어. 대답, 인사, 부탁, 거절, 약속하기.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를 중시한다. 반면에 관계적 목적은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야. 목적이 없어. 그거는 따지면. 아니지. 목적이 있지. 친교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초점을 줍니다.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는 언행적 목적을 중시하고 협력의 원리는 언행적 목적, 공손성의 원리는 관계적 목적을 강조하면서 언행적 목적을 부드럽고 예의 있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위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언행적 목적 위에다가 협력. 다음 관계적 목적에다가는 공손성의 원리. 이처럼 대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언행적 목적과 관계적 목적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대화를 갖춰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생각보다 금방 쉽게 끝납니다. 빨간색으로 된 거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의 이해. 미리 좀 체크할게요. 대화의 원리에는 협력의 원리가 있어. 그리고 뒷페이지 체면 유지의 원리가 있어. 이렇게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대화의 원리는 협력의 원리. 우리 둘이 서로 얘기하려면 얘기가 잘 통하기 위해선 서로 협력해야 돼. 서로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네 가지를 지켜줘야 돼. 시작해보죠.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 의사소통 흐름에 맞게 말해야 되고 청자는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첫 번째, 양의 경률. 필요한 만큼 정보만 전달하기. 집이 어디니? 그린빌 10단지요. 이러면 끝이 안 돼. 저는 그린빌 몇 단지 몇 동 몇 호에 살고요. 옆집에는 가족이 셋인데 어쩌고 저쩌고, 윗집에서는 너무 시끄럽고요. 저희 집의 우편 번호는 어쩌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집이 어디예요? 저기요. 그것도 안 돼. 다음, 질의 경률. 진실한 정보만을 말해야 돼요. 증거가 불충분한 건 말하면 안 됩니다. 관련성의 경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수학책 꺼내가지고 저 이 문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수업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 있잖아요. 저 배고픈데요. 뭐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태도의 경률.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됩니다. 다음, 공손성의 원리. 대화를 할 때 서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다음 대화를 분석해보고 협력의 원리를 가장 잘 지킨 거, 협력의 원리 꼬불꼬불. 그리고 밑에다가 씁시다. 양, 질, 관, 태.
양질, 관태, 협력의 원리.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양질, 관태. 이러다 수업 늦겠어. 얼른 준비하자. 아니, 이거 봤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죠. 관련성 X. 시험 범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100에서부터 176조까지야. 좋았어. 굿. 어디 사세요? 버스 정류장 5분 지나다 편의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쓸데없이 말이 많죠. 양의 경률 X. 내일 놀러 갈래? 괜찮아. 뭐야? 물어봤는데 전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지. 관련성 X.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잘못된 대화를 주면서 양질, 관태, 누구를 어기고 있느냐 이거 찾는 겁니다. 제가 옆에다가 OX 써놓은 게 밑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음 위로 올라와서 다시 볼게요. 우리 말할 때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공손하게 말한다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요령 있게 말해야 돼.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야 돼. 찬동, 먼저 칭찬해야 돼. 겸양, 겸손해야 돼. 동의의 경률, 너랑 생각이 달라도 오늘 마라탕 먹을래? 아유, 오늘 같은 날 마라탕 좋죠. 근데 저 오늘 국밥이 더 땡기는데 국밥은 어때요? 이런 식인 거야. 일단 너 얘기 좋지.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요렇게 둘이 묶으세요. 요령이랑 관용이랑 요렇게 둘이 세트야. 그리고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요령의 경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의 이익은 최대화. 관용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놨거든요. 요령 있게 말해야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요령 있게 말하는 거야?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너에게 이득이 된다. 이렇게. 관용의 경률은 옆에다가 요렇게 써놓을게요. 미안. 나 좀 봐줘. 나 한 번만 봐줘. 이거야. 자신의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기 이런 거예요. 제가 막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뭐예요? 설명 제대로 해야죠. 이거는 요령의 경륜을 어기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관용의 경륜? 쌤 힘들겠지만 제가 잠깐 딴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거지. 부탁하러 갈 때 먼저 혹시 시간 있어? 이거 금방 끝나기는 하는데 네가 해주면 정말 크게 도움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령 있게 얘기하는 거지. 찬동, 칭찬하는 거예요. 겸양, 겸손한 거고요. 동의,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요 체면 유지의 원리 별표, 이게 이번 교과서 개정되면서 지난 교과서와는 달리 모든 출판사에 여기 새로 등장한 개념이에요.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은 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공적인 자아다. 소극적 체면은 자신의 행위가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적극적 체면은 바라는 것이 상대에게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대화 참여자는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은 세워주어야 한다.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려면 부담을 완화해주고, 요령 있게 얘기하려는 거구나.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미안.
얘는 관용의 경률과 좀 연결될 수가 있지. 적극적으로 체면 세워주기, 네가 최고야. 우리의 공통점 강조하기, 능력 인정하기는 어디에 들어가겠어? 찬동에 들어갈 거고,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은 동의에 관련된 이야기겠지.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을 공손성의 원리로 설명해 봅시다. 도윤아, 다음 주가 결선이니까 보컬인 네가 제일 잘해야 돼. 엄청 부담 주고 있지. 요령을 어기고 있어. 유나, 네가 드럼으로 박자를 잘 맞춰줘야 내가 잘하지. 너나 잘해 임마. 요령이 없어. 실력을 갖춘 사람은 기타 연주자인 나뿐인 것 같아. 자랑하고 있죠. 겸손하지 않아. 겸양 X. 너희들 모두 분발해야 돼. 오, 니들 못하고 있잖아, 임마. 체면 유지를 해주지 않고 있지. 정말 너희들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동의의 경륜을 어기고 있고요. 입씨름할 시간에 연습하는 게 낫지 않냐? 이 연습도 제대로 안 하는 놈들아. 상대의 체면을 어기고 있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제가 그냥 옆에 빨간색으로 써드렸고 해설 없는 거 추가로 더 써드렸다.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체면 유지의 원리를 적용한 말을 해보자. 모든 발표가 얼마 안 남아 각자 맡은 일 마무리하느라 바쁜데 내가 맡은 부분에 추가된 내용을 확인받아야 되는 상황. 나는 팔을 다쳐서 진도가 살짝 느려. 너희들에게 부담 주어서 미안해. 요령 있게 말해야 되겠고, 내가 너무 느려서 미안해. 나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돼. 관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담화 관습과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우리는 이 페이지에서 뭐 해야 되죠? 담화 관습, 언어 공동체, 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 확인해 보죠. 담화 관습. 특정한 언어 사용 방식과 태도를 공유하는 집단인 언어 공동체가 언어 공동체, 오래 공유해온 의사소통 규칙이나 질서, 의사소통 규칙이나 질서, 세대, 성별, 시대, 사회, 문화적 상황과 맥락, 저는 여기에다가 자꾸 직업 써드리고 있죠. 직업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변화할 수가 있다. 언어 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 옛날 사람들 말만 하면 공자가 뭐라 그러기를 주자가 뭐라고 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속담이나 관용구 옛사람의 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는 게 많아. 경전을 인용하는 게 많아. 현재의 담화 관습에서는 통신언어, 매체자료, 현대인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우리가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살잖아. 말이 크게 바뀔 일이 없어. 근데 여기에 다문화인 아이도 들어오고 3년 꿇은 애도 들어오고 저기 뭐야 월반 해가지고 외국에서 살다 온 애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언어 공동체는 다변화하게 되어 있다.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면 언어 공동체도 다변화한다. 다변화한 언어 공동체는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언어 실천 양상이 보여지죠. 우리말이 더 풍부해지기도 하지만 문제도 생기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문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 사회에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 그러면 말이 변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어. 따라서 언어 사용자인 우리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차별을 예상하고 대응해서 책임감 있게 언어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나타난 관습.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겸손했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무슨 말씀을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한 경기에 3골이나 넣다니 모든 선수가 기회를 만들어줬고 저는 발만 갖다 댔습니다. 엄청 겸손하죠. 우리 조상님들은 과거에서부터 대대로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인다. 이야기. 다음. 원활한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다르게 받아들인 까닭은 해석이 다르니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반갑단 얘기군.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지금 일정 확인해 봐야 되겠는걸. 우리 공동체에서는 밥 한번 먹자 그냥 인사야. 우리 언어 공동체에서 밥 한번 먹자는 그냥 인사야. 이렇게.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래?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그때 점심 나 괜찮은데 뭐 먹을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우린 엄청 당황하죠. 이렇게. 그냥 한 소린데. 뒷페이지.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의 실제. 매체에 있는 대화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나 그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 네가 수술한 환자구나. 네, 경과가 괜찮네. 쉽지 않은 수술이었을 텐데 응급실 신생아도 네가 발견했다고 칭찬하고 있죠. 옆에다가 쓸까요? 찬동. 네, 그래 잘했다. 앞으로 이 돌담병원 쪽 환자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이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이콧이다 뭐다 어울리지 않는 거. 이쪽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죠. 요령. 보이콧이다 뭐다 너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 괜히 짐 빼고 용 쓰지 말고 이제 그만 네 자리로 돌아가는 뜻이야. 알았어? 섭섭합니다 사부님. 김 사부는 가서 환자 돌봐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다른 할 일이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며 부담을 주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요 대사는 요령이 없어.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죠. 찬동하지 않고 있어. 사부님도 결국에는 강동주 선생님 편이셨네요. 어떻게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상대를 비방하고 있어. 찬동을 어기고 있어. 다른 점을 부과하면서 동의의 경륜을 어기고 있어. 이렇게. 왜 무조건 가라고만 하세요? 은재야, 네 눈에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뭐 어느 한 놈만 예뻐하고 그 놈 편만 들면서 너희 갈라지게 하는 그런 종류 같아? 그야, 아유,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 관용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어. 네, 내 진심과 상관없이 네가 날 그렇게 봤다면 내가 잘못한 거지. 잘못 가르친 거고 내가 잘못했어. 어디가 있어?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옆에 또 하나만 더 할까? 관용을 지키고 있어. 상대의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하면 이거 요령 있게 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묶어 썼던 거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수업을 너무 졸리게 해서 미안해. 관용의 경륜. 아니에요 사부님,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동의의 경륜을 어기고 있음. 그럼 또 옆에다가 써. 동의 X.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 했으니까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옳지 않으면 그게 옳지 않은 거야. 보이콧으로 너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오랫동안 상처받는 걸 누가 잘 알면서 꼭 그런 방식을 네가 선택했어야 했을까?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면서 요령 있게 말하는 거야. 이거 요령 있게 말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전체적으로 김사부는 예의를 갖춰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2번 하실 필요 없고요. 3번 우리의 언어 공동체의 담화 습관을 비교해 봅시다. 그냥 외우면 끝나?
조선시대 수필 현대기사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자는 말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다라고 했고 또 이르기를 옛날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였다. 부득이한 경우만 말을 했고 이 때문에 말이 적은 것이다 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외운 지 오래되었다. 늘 이에 대해 부끄러운 점이 있었고 이 설을 써서 스스로 유념하려고 한다. 말에 대한 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필이에요. 교술갈래. 내가 생각하는 말에 대해서 형식 없이 쓰는데 색깔 어디에 칠했어? 말하기를 또 이르기를 다른 경전이나 책에 있는 말을 인용을 잘했어.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말들 많이 외우려고 했다. 축구선수 땡땡땡 사이다 발언 화제. 가수 세모세모 거침없는 입담으로 최고 시청률 기록. 밑으로 내려가죠.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근데 너무 신중하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려워 필요한 말 할 때 주저될 수도 있다. 야, 너는 생각한 대로 다 말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현대에서는요, 직설적인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이다 발언에 누리꾼이 열광. 우와, 속 시원해. 담화 관습을 듣는 사람 통쾌하지만 무례로 이어지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다음 페이지.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담화 관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타인을 존중해야 되겠지. 배려를 선행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밑에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아까 위에 개념 뭐 있었지? 다문화, 남북 이런 게 예로 있었죠. 갈등 상황을 예상해보고 대처하는 방법. 우와, 정말 아름다운 소행이다. 여기 쓰레기 주운 거 잘 안 보였는데 고마워. 그런데 소행은 부정적일 때 쓰는 말이잖아. 정말?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소행이 괘씸하다. 같은 말인데 남한과 북한이 다르게 쓰이는구나. 그러게 정말 몰랐어. 라고 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의미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칭찬인데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내 말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어떤 의도였는지 정확하게 전달한다. 앞에 어디가 있어?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태도의 경륜을 지켜서. 태도의 경륜 지켜. 열린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저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이거지. 다양한 언어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 그러니까 공정 언어와 반대되는 표현을 찾아봅시다. 미망인. 아직 죽지 않은 사람. 남편이 죽었는데 너 왜 안 따라서 안 죽고 왜 아직도 살아있어? 이 말이야. 뭐 남편 죽으면 부인도 죽어야 돼? 고인의 부인. 절름발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불법 체류자, 범죄자 느낌을 주잖아. 그래서 불균형 행정, 미등록, 외국인 요렇게 공정 언어로 바꿔서 표현해 봅시다. 이거지. 다음 페이지. 소단원 마무리할게요.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의 목적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양질관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협력의 원리. 끝.
대화를 할 때 예의 바른 태도, 요령 있게 아우 나 좀 봐줘 칭찬하면서 겸손하게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공손하게 얘기해라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가 있고요. 대화 참여자들의 소극적 체면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 세워주는 겁니다. 언어 공동체는 다양해져요. 니들 어릴 때 뽀뽀뽀 봤어? TV 유치원 뽀뽀뽀 이런 거 봤어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런 거 안 봤어? 그렇구나. 그냥 제가 그 유치원 다녔어야 했었을 시절에는 유치원 막 그런 게 많았거든. 아이씨, 겁나 오래 사는 거 티나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뽀뽀뽀 보고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틀어봤더니 거기에 진짜 온갖 인종이 다 있어. 외국인 애들. 진짜 다문화 사회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오, 되게 좋다 생각했거든. 밑에 살펴봅시다.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하면서 언어의 실천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언어 공동체가 오랜 시간 공유해온 의사소통 규칙이나 질서인 담화, 관습의 갈등이나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야기 됐을까요? 오케이, 잠시 정지.